일단 3번 한번 봅시다. 3번은 일단은 이제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데 3번에 쉬운 문제는 아니야. 4분의 1에 ln의 3분의 1 안에 x 빼기 1의 제곱에 x 빼기 4. 이게 좀 오해가 있던 문제예요. 뭐냐면 이게 3차 함수 앞에 이게 약간 상수처럼 이렇게 붙여서 숫자냐, 아니면은 여기 ln 안에 이만큼이 이렇게 들어간 거냐. 이거 갖고 좀 이제 수능에서 시비가 좀 붙었었어. 그 작년에 실제로 이런 상황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fx가 사인의 4분의 파이 x. 얘 가지고도 한번 이제 논란이 됐었거든. 이게 y는 1차 함수냐, 아니 사인 함수냐. 이거 1이잖아, 1. 그러면 fx는 x냐, 아니면 이렇게 바꿔 사인 함수냐. 아니 좀 어처구니가 없긴 한데, 이걸 이렇게도 볼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진짜 그럴 수도 있겠다 싶기도 하는데, 하여튼 이런 거는 그래서 그 이후로는 이렇게 괄호를 쳐주기로 했어요. 그래서 논란이 이제 안 생겼는데, 이거는 좀 예전에 나왔던 문제라서 뭐 이제 요만큼 들어갔냐 아니면 이게 상수냐,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지. 하여튼 뭐 요거는 요 파란색처럼 요거 함수 안에 3차 함수가 들어간 거야. 로그 함수가 들어간 거고, 로그 안에. 그러면 일단 기본 개형은 3차 함수 모양이야. 1과 4에 대한 뭐 대충 ln 3분의 1이니까 3분의 1 여기 뭐 이렇게 볼게, 이렇게 이만큼 뭐 이렇게 대충 그려져 있는, 잠깐만 말이 안 되는데 뭐지? 이게 음수가 되면 안 되잖아. 3번 좀 이상한데? 그냥 상수 아니에요. 그러면은 문제가 좀 잘못됐어요. 이렇게 된 함수, 이게 뭐야? 말이 안 되는데 이렇게 쓰면 안 돼. 이게 뭐 빠졌나? 이게 기출문제 아닌가 보다. 이렇게는 요즘에 안 나와요. 이렇게 되면 안 되고, 자, 하여튼 이 문제에 여기에 다 걸려 있어야 돼. 4분의 1에 ln 3분의 1 이렇게 해줘야 돼. 요즘에는 이렇게 봐야 되네. 그렇게 안 하면은 이제 문제가 이렇게 음수 쪽으로 들어가 버리니까 그게 말이 안 되네. 이렇게 가로를 넣읍시다. 이렇게 가로를 넣고, 그 3차 함수 안에다가 이제 이 x를 얘를 합성을 하지. 4분의 1에 이것도 그냥 마이너스 4분의 1 ln 3 정도로 이렇게 보고, 2x 빼기 1의 제곱에 합성함수 형태로 봅시다. 그냥 3차함수를 일단 그리고 1과 4에서 이게 지금 음수로 붙은 거니까 여기 앞에가 음수잖아, 음수. 그러니까 3차함수가 이 정도 그려진다라고 보고, 그 다음에 뭐 합성을 했으니 합성함수 그만 해볼까? 자, 이제 한번 이렇게 이 x를 그려서 풀어도 괜찮고, 이게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플러스 무한대까지를 가면 이 x를 먼저 받으면 0에서 무한대로 정의역이 제약이 걸리지. 그리고 뭐 이제 이렇게 3차함수 비율 같은 걸 쓰면 딱 0까지 0일 때, 그럼 0에서 무한대까지의 그래프 모양으로, 이렇게 된 모양으로 합성함수가 그려지는데, 얘를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플러스 무한대까지로 그려줘야 돼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된 요만큼의 정근선
마이너스 무한대서부터 NS 그림을 그려주면 이 정도 쯤이 돼. 극대극소를 찾아도 되는 거죠. 이게 원래 근이 이제 1과 4였으니까 여기에 bx가 1과 4 이걸 풀어주면 이런 근을 찾을 수 있어. 여기는 0이고 여기는 ln 4가 되고 여기는 3이었으니까 여기는 ln 3이 되고 뭐 이렇게 뭐 점들을 찾아내는 거는 뭐 어렵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함수값을 집어넣으면 이 y값도 ln 3 이렇게 나오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기억하고 니은 정도는 좀 해결이 될 거고 이것이 문제인데 합성함수 형태에서 이것도 다시 합성함수를 그리면 복잡하니까 이거는 그냥 치환하는 게 좀 더 나아요. 이렇게 g의 x가 x를 풀어.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이 함수를 이렇게 실제로 방정식을 푸는 건데 이 방정식을 이제 하나에 대한 식으로 나온 거를 두 개로 찢는 거예요. g의 x는 x 하고 이 두 개의 식으로 분리를 시켜서 푸는 거지. 얘를 푸는 것보다는 얘를 푸는 게 조금 더 편합니다. 그래서 y축에 이렇게 잡고 이게 ln3, ln3이니까 y는 x가 이렇게 지나가. 이렇게 y는 x가. 그러니까 일단 여기에서 나오는 근이 요거 하나, 요거 하나, 요거 하나. 0과 여기가 알파라고 할까요? 0과 알파랑 ln3. 그래서 라지 x는 0과 알파랑 ln3이 되고 이걸 이렇게 다시 한 번 더 풀어. 여기에서 gx가 0과 알파랑 ln3을 풉니다. 0 알파 그 다음에 ln3 이렇게 되면 만나는 x값들을 다 찾으면 하나, 둘, 셋, 넷, 5개 이렇게 찾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됩니다. 하여튼 이 함수 표현이 좀 잘못되어 있는데 아무튼 이것만 수정을 하고 4번은 괜찮아? 됐어? 해결됐어? 6번? 예전 6번? 6번 합시다. 요거는 한번 이제 수업 시간에 했던 건데 합성함수를 이해해서 그래프를 먼저 생각하면 푸는 거는 이제 나머지 이제 계산이야. 일단 여기 있는 fx가 2의 x세제곱에 a구나. 그 다음에 b의 x제곱 x구나. 일단 이 정도라고 보고 여기 함수 안에다가 이게 x 이렇게 하고 이 함수 안에다가 이 x라는 함수를 합성을 했다라고 보면은 괜찮죠. 그러니까 이 함수가 이제 어떻게 생겼니? 라고 하면 뭐 이제 개형을 여러 개를 그려야 되는데 이게 극대극소가 나와야 되니까 아마 이 정도를 이제 여기 속에 있는 함수라고 보고 그 다음에 EX 방금 전에 했던 거랑 비슷하니까 정기역 0에서 무한대만 그림을 그려주면 돼. 요만큼만. 요만큼을 이제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플러스 무한대까지 그려주면 돼요. 아니면 뭐 이거를 그릴 때 이제 그 n축이라고 하는 거 있었지. 얘를 그냥 이렇게 바라보시고 여기 x가 여기가 x축에서 시작해서 x가 이렇게 접근할 때 이렇게 읽혀지고 이렇게 읽혀지니까 전체 개형은 뭐 그냥 이거랑 비슷하게 되지. 그래서 x축 기준으로 하면 뭐 대충 이 정도 느낌의 그래프가 합성 그래프로 그려져. 이제 이걸 만족하는 이제 가주권은 이제 변곡점에 대한 얘기고 가주권 변곡점 이때 예전에 한번 설명했는데 기억 안 나? 안 했나? 그렇지, 했지. 했는데 이거 어떻게 설명을 했었냐면 그때 잘 기억을 떠올려봐. x1에 1 이거를 아마 이런 정도 표현하고 fx1하고 fx2 이게 음수가 됐을 때 이것부터 해석을 해서 이게 유일한 근이다. 유일한 근. 그 다음에 이렇게 한번 해서
유일한 극대 극소 이렇게 해서 유일한 변곡점 뭐 이런 걸 해석을 했었어. 그래서 하여튼 뭐 이계도함수가 뭐 이제 부호가 바뀌면서 그럼 ln 3분의 2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뭐냐 하면은 가족관이 그냥 변곡점이에요. 변곡점. 이계도함수 어쨌든 이 값을 집어넣으면 0이 되게 만드는. 그러니까 이계도함수 입장에서 얘를 다시 한 번만 해석을 하면 이거 ln 3분의 2라고 했다. ln 3분의 2가 중요한 값일 텐데 대충 얘를 기준으로 왼쪽에 x1 하나 잡고 오른쪽에 x2를 잡으면 얘를 기준으로 해서 뭐 여기서 일단 양수에서 분수로 이 x1, x2가 부호가 다르다에 대한 표현이잖아. 그러니까 요게 이제 0이 되는 값이 0이 되지 않는다라고도 해석을 해줘야 돼. 그러니까 여기 있는 값들은 이제 0을 만들 수가 없어. 뭐 그래프가 이렇게 막 그려질 수는 없어요. 뭐 여기를 통과하는 거는 이제 극한 개념으로, 연속 개념으로 여기를 통과한다라고 하는데 이런 점이 있으면 안 돼. 왜냐면 0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게 없어. 그래서 대충 그래프가 뭐 한쪽에서 양수로 오다가 음수로 가는 이런 형태거나 아니면 이렇게 되거나 그래서 부호 변화가 생기니 여기는 일단 ln 3분의 2가 0이 되고 근데 이렇게 된다고 해서 변곡점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어. 이계도함수가 0이 된다고 해서 변곡점이 되는 분량이 없어요. 근데 부호 변화가 생겼으니 이거 변곡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계도함수 0 만드는 뭐 이런 거 x 4제곱 같은 거 있잖아. 얘를 한번 미분하면 뭐 갈래가 대표적인 게 있잖아. 12x제곱 이계도함수 0으로 만드는 얘가 있는데 여기 아래로 불러보니까 이거 변곡점 아니잖아. 뭐 이런 거만 쉽게 생각해도 변곡점이라고 하는 애들을 생각할 때 이계도함수가 0. 0을 만족하면서 부호만 생겨야 돼. 하여튼 여기 변곡점이 여기 ln 3분의 2라는 얘기야. 자, 이런 상태고 그 다음에 나에 대한 해석이 k에서 무한대까지 역함수가 존재해야 되니 k를 기준으로 k가 뭐 이쯤 되면 여기서 증가 구간이니까 여기서 역함수 존재해요. 여기까지 된단 말이야. 여기까지가 이제 k의 최소값이 되는 애고 이 최소값이 m인데 그때 f의 2m이라고 하는 애가 마이너스 부분의 80이 된다고 합니다. m은 극소예요. m은 극소. 그래서 해석의 방법 중에서 이게 x좌표를 이제 다루는 예를 들어서 여기처럼 x좌표 중에서도 이렇게 k라고 하는 애가 등장을 하면 이런 거는 다 이제 여기만 봐도 다 극대극소 문제가 돼요. 극대극소 문제가 되는 이유는 이렇게 돼. 그러니까 fx가 있을 때 아마 이런 것도 많이 봤을 거예요. fx는 t 이렇게 이런 형태의 문제가 나오면 이 문제가 다 극대극소 문제거든. 뭐 이게 만나는 점이 됐든 미분이 가능한 점, 불가능한 점 뭐 이런 것들 뭐 아니면 근의 개수 이런 걸로 가든 fx는 t에 대한 상황을 고려를 하면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여기랑 여기거든. 근데 그 이유가 이런 얘기 한번 해서 fx 여기 t 이렇게 보면 이 t라고 하는 값이 이제 정해질 때마다 이 f 함수가 변화를 해요. 그래서 이거를 해석하기를 fx의 이거의 변화로 얘를 해석을 하면 이게 이제 전문 용어로 도함수 이렇게 됩니다. fx의 변화를 완성하는 게 f'(x'잖아. 그래서 얘가 0이 되는 점이 중요해져. 근데 이게 k가 바뀌잖아. k가 뭐 이쯤이야. 이렇게 되는 데가 여기에 있는 k랑 여기 있는 k랑 여기 있는 k랑 이게 k가 바뀌면 x 좌표에 따른 함수 값들이 계속 변화를 겪기 때문에 이 변화를 겪는 애들은 이게 x 좌표가 변하고 있지만 k로 실제로 함수 값이 변하는 상황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하여튼 이것도 이제 함수값 입장에서 보면 k가 왼쪽으로 오면 감소하다 증가하니까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얘기야. k가 왼쪽으로 가면 안 돼. 그래서 오른쪽에 있어야 되는데 하여튼 이 k가 뭘 얘기를 하고 있냐? 극대극소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요거에 대한 이제 그 다음 차원을 이렇게 얘기했잖아. 여기 뭔지 몰라도 이게 적선이 t, ft에서
이거 얘기 안 했구나. 이게 접선이 있어. 또 위치가 바뀌어서 접선이 또 그어졌어. 이게 접선. 뭐 접선에 대해서 뭔가를 얘기를 하면 얘는 변곡점의 문제가 될 거라요. 왜냐면 기울기의 변화를 다루고 있는 애들은 이제 이게 더 변곡점을 다룰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함수값을 다루고 있으니까 함수값의 변화를 묻고 있으니 얘는 도함수의 근을 찾는 거고, 그 다음에 기울기가 막 뭔가 변화하는 이런 상황이 되면 얘는 변곡점을 공략해야 됩니다. 이것도 한번 했었어. 그래서 이제 어떤 거 했냐면 이런 거 했었어요. 이렇게 되는 애를 가지고 여기에서 이렇게 기울기의 변화를 가지고 뭐 얘기를 많이 했단 말이에요. 이때 이렇게 변곡점이 핵심점이었거든. 이런 해석은 정해져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계산만 이제 열심히 하면 되는데, 요거는 이제 뭐 방법이 없습니다. 이제 계산, 이걸 한 번 미분하고, 여기에다가 n은 3분의 2를 집어넣으면 0이다 하면 관계식 하나 나오죠. 그 다음에 f 프라임 m을 집어넣으면 기울기가 0이 되고, 또 하나 더, f에 2m을 집어넣으면은 마이너스 9분의 80. 이 세 개의 식을 이제 열심히 풀면 돼요. 이 세 개의 식을. 되겠지? 계산해줘? 나도 하기 싫었어, 사실. 자, 그 다음에 7번은 7번 됐다 그랬나? 7번 됐고 8번 갑시다. 되게 독특한 문제인데 함수 분석 문제예요. 아니 어떤 함수인지도 알려주지 않고 그냥 미분 가능한 함수래. 되게 무서운 문제야. 이 함수의 어떤 이제 정체도 모르기 때문에 일단 가. fx는 1이 아니래. fx는 절대 1이 될 수가 없대. 그러니까 이게 해석을 할 때 이미 정해져 있는 해석의 결과가 있다 그래서 첫 번째가 근이고 두 번째도 근이고 세 번째도 근이고 네 번째도 근이고 다섯 번째도 근인데 fx는 0, f'은 0, 이게 도함수는 0, 이거는 접하는 근, 이거는 점근하는 근이 아닌 거, 근의 6번.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해석으로 들어가면 다 근에 대한 얘기야. 알고보면 다 근에 대한 얘기야. 이번에 뭐 미적분도 마찬가지고 다 근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하여튼 가조건에서 어쨌든 보면 1이 아니래. 뭐 정근상 같아요. y는 1 이렇게 하나를 잡고 fx는 절대로 1에 만나지 않는데, 그 다음에 나조건에서 fx가 마이너스 f의 마이너스 x니까 여기다 0 집어넣으면 f0은 0이고, 그러면 x축에 그 다음에 점대칭 상황이니까 뭐 정확하게 모르겠고 대충 이런 정도 느낌으로 그려지겠지. 이 정도로 그리면 돼요. 그럼 점대칭이니 당연히 이 1에 대해서 마이너스 1도 보조적으로 이렇게 그려지면 좋아. 점대칭이라서 그러니까 1에 닿지 않듯이 마이너스 1은 닿으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식을 하나 알려줬는데 이 식을 이제 분석을 해야 돼요. 도함수에 대한 근거를 줬습니다. 근데 이게 F함수랑 같이 엮여있어요. 그 다음에 1 더하기 F의 마이너스 X인데 별거 없는 게 요거 있잖아요. 요거 마이너스 FX를 집어넣으면 1 빼기 FX의 제곱 이렇게 나와. 식을 연립하는 거야. 이게 연립할 식이 뭐 이게 두 개밖에 없으니까 뭐 집어넣는 건 어렵진 않습니다. 자, 이제 디귿에서 보는 게 함수 fx는 어떤 연립 구간에서 감소하니 요거를 이제 분석을 해야지. 증가함수에 대한 거는 도함수에 대한 영역이고, 얘가 양수죠, 양수. 지금 뭐 그림으로 치면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갇혀 있으니 양수가 돼. 그럼 증가할 거야. 그 다음에 이제 변곡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변곡점이니까 이거는 이제 이계 도함수까지 가야 돼요. 한 번 더 미분해. 마이너스 2 fx f 프라임 x 이렇게 돼요. 여기에서 3개의 근이 나오냐? 이제 이걸 질문한 3개의 근이. 자, 일단은 이제 얘가 봐봐. f 프라임이 양수란 얘기는
증가만 한다는 얘기고 이게 절대로 0이 될 수는 없지. 그러니까 얘가 0보다 크다는 얘기는 여기서는 근이 나올 수가 없어요. 양수니까. 그럼 fx 입장에서 근이 3개가 나와야 되는데 뭐 안 되잖아. 근 하나밖에 안 보이잖아. f 입장에서는 근 하나. 이게 이렇게 될 수가 없다고. 증가감소식이 이렇게 될 수가 없으니 뭐 말이 안 되는 얘기야. 근데 왜 디귿이 앞으로 이렇게 나와 있지? 편집이 뭐 이런 값이 나와.